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AI 테마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그죠? AI 테마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끌어내려진 거고, 근데 가만히 다른 지도들을 보시면은요, 색깔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고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AI가 안 좋으니까 다른 종목 사야지. AI가 좋으니까 AI 사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자꾸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목, 모든 주식을 다 대답하는 그런 패닉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버티는 모습은 사실 바닥 잡는데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빨리 빠지는 게 오히려 어떤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 바닥을 잡는데 더 유리한,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는 그런 모습보다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는 좀 안 좋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여전히 최악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 이 지수의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몇 거래일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기 하락 추세는 굳어지고 있죠. 그죠?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이 지수의 낙폭들에 비하면은 상승한 종목 수들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최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악이 차라리 최악이 나와야 바닥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아직 최악은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주요 표면적인 이유는 요거죠. 오라클 쇼크. 핵심 투자사 이탈로 14조 원대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라클이 빠지면서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피크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대형주 위주로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는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대형주 중 유일하게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럭저럭 분위기가 좋긴 해요. 야, 그래도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까 아직 AI는 괜찮나 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단 시장이 패닉으로는 계속해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또 꾸역꾸역 버티는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 본장이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황인데, 근데 그 마이크론 실적 하나만으로는 이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긴 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0.6%, 0.7% 상승 중인데 전일 낙폭이 어떻게 되죠? 전일 1.87% 빠졌어요. 근데 0.6%, 0.7% 상승한다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전일의 하락을 완전히 되돌리거나 이러면 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상승하는 건 오히려 더 큰 매도세를 불러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실적으로 또 시장의 반응이 괜찮아질 수 있으니 일단 본장을 지켜보긴 할 건데, 근데 일단 마이크론 주가 자체도 잠시 마이크론을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이 종목 자체도요. 지금 9점 몇 프로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상승 한 방으로 마이크론이 여기 바닥을 잡았냐? 솔직히 한 번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쭉 빠지다가 오늘 하루 그 호재를 갖고 급격히 올라왔는데요. 이거 잘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없이도 하루에 6, 7% 움직이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기준으로 해서 6, 7%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훅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바닥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좋긴 좋은데, 근데 이런 자리들이 무거운 저항이죠. 그죠? 어디가 또 구체적으로 좀 저항일까요?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혹은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전부 저항입니다. 지금 제가 줄 그어놓은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던 이 고점 자리들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저항권이란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흐름이 계속 좋을 거라고 보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어쨌든 올랐으면은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겠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 확인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9% 상승하면서 오늘 뭐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어떤 하방 경직의 효과는 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최악은 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빠지는 효과. 다만 근데 제한적으로 빠지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으로 빠지는 거 하고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내는 거, 강한 매수세가 등장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바닥의 신호, 강한 매수세 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한 방으로 이 강한 매수세를 유발시키기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지금까지 반응을 봐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요.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급락했죠. 그죠? 바닥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은 어딜까요? 대략적으로 뭐 여기 혹은 뭐 여기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요. 여기는 지난번 저점, 여기는 지난번 저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바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쌍고점 찍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계속해서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렸던 게 이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많이 소진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3.3%다. 역대 최저다. 현금 비중이 3.6%인가 3.5%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매도 신호였습니다. 이 하락하는 시장의 성과가 안 좋은 확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이 시장이 이미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금 비중 3.3%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보다 좀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하락의 목표치가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특별히 S&P 지수도 또 비슷비슷합니다. 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이 빠지고 있고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위험 관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 바닥 확인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뭐 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 지금 바닥을 확인했고요.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한번 빠지면은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어째서 그렇냐면은 변동성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 5거래일 동안 바닥을 지켰고 어젯밤 5일선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핑계로 해서 이 변동성을 살짝 눌렸어요. 오늘 밤 변동성이 이렇게 이 모은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쯤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밤에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날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째어째 해서 이걸 잘 버텨낸다면 또 다시 이제 미국 증시는 한 고비를 넘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급락이 나와도 딱 이상하진 않은 날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과 AI 테마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급락하는 거는 막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변동성이 또 꾸역꾸역 눌리면서 미국 증시는 또 이쯤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살짝 보이고 있긴 있는데 아직 바닥은 나온 게 아닙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매수 대응은 지금 현재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대응이 정석 중장기적 상승 추세니까 매수 대응 정석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으면서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강하던 러셀 지수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꺾였어요. 단기적으로는요. 바닥이 안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밤 마이크론이 현재 플러스 9%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시장이 패닉으로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이니
일단은 뭐 바닥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뭐 미국 증시 흐름 보면서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밤 갑자기 한번 훅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한 번쯤 공격적으로 매수, 뭔가 주식을 좋은 주식을 찾거나 지수 같은 걸 매수하거나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석은 아닌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으니까 더는 안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여기가 바닥 근처일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한 번쯤 진입해 볼 수 있는 위험한 베팅은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기술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지만 마이크론 실적이 있으니 뭐 바닥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30년물 채권은 바닥은 일단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단 바닥으로 확인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를 돌파한 작 하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바닥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이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올라온다고 해봐야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상승 탄력이 없는 자리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환율도 답답합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금값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무거운 저항권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금값 흐름 좋습니다. 뭐 구리값 이런 것도 좀 주춤주춤해서 그렇지 뭐 흐름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받고 패스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양대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그나마 뭐 코스피는 하락을 좀 제한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바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다요. 오늘은 뭐 하이닉스 한 종목만 뭐 거의 뭐 올랐죠. 대형주에서요.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매우 강한 겁니다. 지금 초록색 선이 60일선이죠. 60일선을 터치할 생각도 일단 없어 보입니다. 오늘이 사실 좀 중요한 날이긴 했는데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가 일단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방 경직성은 확인을 했습니다. 건전한 종목, 좀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 60일선도 터치 안 할 정도로 힘이 강한 종목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이 이쯤에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 솔직히 저는 50만 원 깨질 위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잘 버텨주면서 잘하면은 여기 53만 원 선이 이제 이렇게 쌍바닥으로 확인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매수세를 보긴 한 거죠, 그죠?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세 확인했어요. 내일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이제 53만 원대 여기가 바닥이 이제 정말 바닥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으면서 내일 괜찮으면요. 내일 빠지면 또 꽝이죠. 예. 내일 빠지면 꽝인데 내일까지 잘 버텨주면 이제 53만 원이 바닥이 되면서 50만 원 바닥, 53만 원 쌍바닥 확인하면서 추세적으로는 또 다시 어떤 그 위험한 순간을 좀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물론 근데 당장 상승 탄력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 무거운 저항이 있습니다. 뭐 한 두 군데 저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58만 원 선, 대략적으로 59만 원 선, 그리고 62만 원 선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뭐 다시 신고가를 이어가려면 62만 원을 넘어가야 돼요. 예.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근데 이번에 내일 잘만 풀리면은 50만 원, 53만 원 이렇게 쌍바닥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잘 풀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오늘의 상승을 이제 진짜로 믿는다면은 마이크론 잘 될 거야라고 뭐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잘 될 거야라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늘의 매수세를 믿고 내일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괜찮은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정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삼성전자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 조정을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넘으려다가 미끄러진 거잖아요.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저점이 급속히 높아졌죠. 그죠? 그렇다면 이 상승의 힘이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고 전고점 여기 돌파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좀 잠깐 봐야 되겠는데 이 미국 증시가 뭐 조금 좀 흔들릴 수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아직 미국 증시도 바닥은 안 나오긴 했는데 한국 증시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버텨준다라면은 사실 코스피 지수가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는 건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코스피가 바닥은 나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오늘 삼성전자가 바닥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막 폭락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좀 그런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가장 약하거나 가장 강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으니 훅 빠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코스피가 바닥 잡고 나서 그 뒤에 아마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튼 뭐 61선을 이렇게 깨버리고 있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뭐 정부 정책 기대감 정부 정책 기대감 연말 앞두고 있으니까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뭐 그런 정책 기대감 한 번쯤 또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미래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단기 바닥이 안 나오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급속히 지금 식어 있긴 합니다. 분위기가 위험 관리가 어쨌든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뭐 비교적 아직까지는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풋옵션이 사실 좀 더 튀어오를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이번에 풋옵션이 21선 돌파한 척하면서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일단은 그건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 한국 증시 하방을 강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긴 하되 바닥이 안 나왔다. 아직 지수 바닥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풋옵션에 일단 당장은 너무 큰 기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풋옵션의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좀 너무 풋옵션을 좀 좋게 보기에는 아직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좀 불안해 보이는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으나 61선 깨면서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하거나 가장 약하거나 좀 굉장히 투기적인 지수라 시장 분위기만 좋아진다라면은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말씀드렸고 환율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72원이 72원이 어떤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근데 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75원 말씀드렸었죠. 참 72원이 아니고 어쨌든 종가상으로 75원 계속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 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네요. 그죠?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바닥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얘가 죽는다? 그것도 아직 아니죠. 그냥 그런 답답한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쌍바닥 가능성 보이고 있으나 뭐 이 정도면 쌍바닥 일단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제한했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안착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 싶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떨어지겠죠. 일단 방향성은 위인데 이제 상승 탄력은 여기 저항이죠. 여기 자리 저항이죠. 이 자리 저항이죠. 박스권 갇혀버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아직 바닥이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죠? 바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지선 부근이긴 합니다. 근데 지지선 부근에서도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부분 지수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좀 줄 거고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뭐 최악은 면하지 않을까. 최악은 면한다면은 또 다시 바닥 잡으려고 시도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